자, 지금 이게 정치로 먼저 민주당부터 보면 네. 오늘 이게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어요. 네. 오늘 여론조사가 이제 그 뉴시스가 네. 이제 여론조사 국민 리서치 그룹 네. 하고 이제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요 1000명을 조사했는데 이재명 흠지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여기 송태남한테 물려받은 개항에서 지금 송태남이 우선했죠? 그 다음에 그저 물려받아가 이재명이가 됐잖아.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건 민주당이 따뜻한 방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도 대표니까 희생을 해라. 흠지 출마해라. 여기에 대해서 여론조사 했더니 흠지로 나가야 된다는 게 국민의 47%입니다. 아, 다수죠. 47%. 네. 그 다음에 반대가 35예요. 맞습니다. 이 말은 이제 압도적인 다수가 이재명 너도 이게 흠지 가라. 왜 너는 개항에서 거짓말을 하냐. 배지를. 맞습니다. 이런 요구인데 이재명이가 그럴까요? 흠지 갈까요? 가면 들어갈까요? 네, 보십시오. 개항을 열심히 개항을 돌아다니고 사진 가지고 개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송영진한테 뺏어가지고 지금 방탄하고 있는데 재미를 톡톡히 봤죠. 그러니까 안 나가죠. 왜? 이거 나가면 자기 떨어지면 이 방탄 떨어지거든요. 예. 안 되죠. 근데 방탄은 곧 떨어집니다. 위증교사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속도가 납니다. 지금 분리심리 하기로 했잖아요. 이랬든 저랬든 지금 방탄은 못합니다. 자, 그런데 개항을 해서 지금 라방까지 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본인이 나는 당대표가 인재영입 위원장까지 하는 거 처음 봤네. 다 처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야, 민주당은 내 거, 국회의원도 내 거, 다 내 거야. 그리고 나는 죽어도 나는 여기서 못 나가. 옛날에 영화 아저씨 보면, 나 안 나가!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한 발 남았다는 붕 쏘고 이제 죽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방탄차 안에 있어도요, 마지막 한 발 남았어요. 그 한 발 맞으면 12월 9일 이후에 영장 재청구로 구속이 되시든, 그 다음에 위증교사로, 1심에서 저는 1심에서 법정 구속됐으면 좋겠어요. 실형 나와가지고. 아니,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원래 위증교사 사건은 실형 또는 집유 사건인데 이게 가중사유가 있잖아요. 많죠. 네, 그리고 또 감경사유가 없잖아요. 자백도 안 했고 다 안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반 위증교사라면요. 이 사건은요. 무조건 실형이 나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실형이 나오면 일반 형사사건 같으면 다 법정 구속이 되죠. 조국 같은 저런 놈이야. 와이프 넣어놓고 자기는 이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지만 그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1심에서 실형이 나면 법정 구속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든 저렇든 빨리 구속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이제 위정교사 재판하니까 제가 이제 내일 아침에 문화일보에 칼럼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써가지고 이제 문화일보에 보냈어요. 위정교사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주장하는 거는 위정교사 위정 사건 중에 이재명 사건은 가장 질이 안 좋은 사건이다. 우리나라 위정 사건이 뭐 수백 개 있죠. 우리나라 위정이 좀 많죠. 무고도 많고. 많죠. 우리나라가 그는 국민성이 고치된다. 근데 모든 위정 사건 중에 가장 질이 안 좋은 게 이재명 사건이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 보세요. 이게 경기도지사라는 엄청난 중요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왜 위정 안 하면 이게 도지사 날아가잖아. 그렇죠. 이게 실제 위정을 한 사건이 아주 중대한 사건이다. 이게 첫째 가중 요소고. 네. 그 다음에 김진성 씨가 그게 김일섭하고 백현동의 그 절반 50%. 그러니까 근데 70억 중에 35억을 받기로 하고 200억이면 100억 받기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재명이가 돈줄을 쥐고 있으니까 결국에 위정의 대가로 어마어마한 돈을 주버렸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두 번째 가중 요소고. 그리고 이게 김진성 씨가 나중에 알선수재로 납품까지 또 부탁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정인한테 돈을 많이 주면 그러면 이게 가중되는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가중. 그리고 이게 3년까지 가죠. 사건도 중요한 사건이고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이게 결정적인 영향을 준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이 없었으면 이재명이가 벌써 날아갔단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이게 저는 엄청난 사건이고 따라서 저는 위정 중에 가장 나쁜 사건이라면 실형도 놓여야 된다. 원래는 3년까지죠. 우리 양형 기준에 네. 가중 요소 3년인데 실제 위정으로 구속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교사라는 거는 위정과 똑같죠? 똑같죠. 저는 그래서 그래 놓여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 사건을 주목하는 게 옛날부터 우리 역사라는 거는요. 우리 마르크스나 뭐 우리 여러 역사관에 하면 역사라는 게 큰 방향은 어느 방향이 있는데 때로는 이게 우연에 의해서 역사가 뒤바뀌는
이런 경우 많은데 이거야말로 저는 우연 중에 우연이에요. 이건 기적입니다. 맞습니다. 이재명이도 설마 이게 내가 부탁한 게 위정 이게 녹음이 돼가 몇 년 뒤에 녹취록이 있을까? 이게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거는 방어하고 조심조심 하잖아. 정지상이가 다 방탄하거든. 근데 이게 정지상이가 없잖아. 네. 정지상 시켜서 전화했어야지. 지가 전화해가지고 아니 기억이 나든 안 나든 그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보낼 때 이대로 진술을 해달라. 네. 이게 녹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네. 이게 백현동 수사장이 적발했잖아. 네. 이거야말로 이걸로 이재명이가 날아가면 이거야말로 우연에 의해서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가장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영장 재청구 빼고 나면 이게 분리심리가 돼서 위증교사 사건의 속도가 제일 빠를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으려고 또 온갖 짓을 다 할 거예요. 뭐 변호사 바꾸고 또 법관 기피 신청하고 난리를 쳐가지고 내년 4월 총선 전에 1심 안 나오게 하려고 난리를 칠 겁니다. 하지만 사법부가 최대한 빨리 재판을 진행해서 아니 김진성 씨가 본인이 빨리 재판 받고 싶다. 분리심리하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한 거 아닙니까? 본범이 부탁을 했는데 당연히 본범이 하던 대로 해야죠. 그리고 저는 그런 부분도 봅니다. 아시아 디벨로퍼의 로비스트 김인석. 아시아 디벨로퍼가 지금 백현동으로 받은 배당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700억입니다. 700억. 그 돈 다 어디 갔을까요? 저는 이것까지도 향후에 다 파헤쳐가지고 이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까지도 다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럼 이게 민주당 그렇고 네. 우리 그 국민의힘 너무 이게 머리 아파요. 우유 마실래? 국민의힘 딸기 우유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내부 이야기하다 보면 자모들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네. 근데서 이게 또 저희가 안 다루는 것도 저는 비겁하다 봐요. 네, 예. 자기 소신껏 한번 의논을 해보다 보면 이게 또 답이 나겠죠. 우리가 치열하게 토론하고 또 이게 나중에 하나로 모아지면 또 이게 저희가 단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맞습니다. 자, 첫째 저는 정재훈 문제 있잖아요. 아, 요걸요. 지금 이게 제가 여러 여론을 보니까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그 홍철기 방송 또는 이제 이거 정의구현 우리 박원석 뭐 이런 데 여러분들은 정재훈이가 그래도 1등 공신이고 실제 그 낙동강 벨트는 사상 4 있잖아요. 네, 예. 이쪽 벨트는 이게 상당히 험지다. 근데 예를 들어 장재훈을 치고 넣었을 때 이게 과연 그걸 사수할 수가 있느냐. 조경태나 장재훈에게 부산에서도 아주 험지고 이러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이기는 총선이 돼야 되니까 무조건 이게 치내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좀 장재훈에 대해서는 이제 좀 약간 우호적인 네. 이런 데 의견도 많이 있어요. 네. 의외로 장재훈도 좀 인기는 있더라고, 의외로. 다만 이제 또 제처럼 저는 이제 어떤 의견이냐면 야, 이번 총선이 진짜 중요한데 이 국민이 가장 원하는 거는 깨끗하게 물 좀 갈아달라. 대폭적으로 이게 완전히 물을 좀 갈아버리자. 이 국민의힘이나 도대체 민주당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은 아니 논의 가치도 없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뭘 싸웠냐 제대로 했냐 확 물갈이 하자. 자, 물갈이 하려면 가장 이게 권력이 기득권이나 많이 누리 영남의 다선이나 윤석열 측근이 좀 먼저 모범을 보이자. 그 점에서 김기현 대표나 권성동, 장재원 이런 분들이 먼저 좀 이게 명예롭게 좀 이게 모범을 보여주면 물꼬를 트면 여러 가지 이게 따르는 움직임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게 좀 용태가 필요하다. 이런 게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합니다. 자, 어떻게 봅니까? 근데 용태는요, 저도 지난 4년 전에 총선 출마를 해봐서 아는데, 용태는 겉으로 하면 안 돼요. 겉으로 하면 떠밀려서 쫓겨나는 것처럼 보여서 원치도 않고 그게 되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 밑으로 하는 거예요. 물 밑으로. 왜냐면 그때도 삼선 용태가 꽤나 있었거든요. 그때 부산에서 삼선 용태 꽤나 많이 있었는데 그게 공관위원장이 김영호 위원장이어서 그래요. 부산 출신이잖아요. 조용히 타일르고 그다음에 다른 대안 제시해서 그렇게 해서 내보내서 초선을 모은 거예요. 자, 장재현 의원도 사실 되게 어려운 지역이죠. 첫째, 제가 새누리당 법률자문위원을 시작할 때부터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구의 클린공천위원이었어요. 당시에 누구랑 경선을 했는 줄 아세요? 손수조하고 장재현하고 해서 그때 제가 그 둘의 이제 첫 버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러면은 이제 저희가 검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수조 후보 거하고 이렇게 다 보면서도 그래도 이 우리 장재현 의원이 낫다. 그리고 왜냐면 장재현 의원의 그 지역구가 진짜 가보시면 알겠죠. 힘든 지역이 맞아요. 그리고 엄청 노력을 한 것도 맞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또 인기도 좋아. 그것도 열심히 한 것도 맞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유여야 우유죠. 그래, 너 우유를 먹을래? 근데 아니 우유는 먹으면 맛있고 몸에 좋으니까 먹으라고 하는 건데 이건 우유가 아니라 아무리 봐도 애가 아빠 이거 우유가 아닌데요. 이게 사약 같은데 아니야 우유야 먹어 임마 이러면 안 되죠. 이게 우유라는 거를 애를 설득을 시켜야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 그럼 이번에 백의종군 하면 2년 뒤 부산시장 넣어줄게. 이런 식으로 뭔가 딜이 있고 겉으로는 쫙 백의종군하고 멋있게 이렇게 해서 판을 깔아줄 생각을 해야지. 막 떠밀려가지고 나가요 그러면 사양 마시고 죽으세요 밖에 더 되는데 그거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혁신이가 바라보는 방향도 오케이 좋습니다. 새로운 정치 해야죠. 40대 중반의 보수의 스피커가 나가야죠 당연히. 예. 예. 저도 이게 두 분 다 좀 쓴소리를 한번 하고 싶은 게 일단 장제원 의원은요. 교회 가서 이제 뭐 권력자가 어떻게 해도 자기를 안 듣는다. 이거면 이게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잖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는 이런 걸 좀 자제를 해달라. 아, 예, 예.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도 사람인데 장제원 의원이 그렇게 공격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아, 예. 이건 레드라인을 넘을 수가 있다. 저는 장제원 의원이 또 지금 이게 세과시할 때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반성하면서 이게 저희가 정말 혁신할 때인데 세과시할 때는 아니잖아요. 따라서 저는 장제원 의원도 좀 자제하고 그다음에 인요한 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에 큰 방향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큰 방향이 공천혁명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악마는 디테일이 있는 거예요. 디테일에. 따라서 저는 어떤 사람을 명예를 훼손하는 식으로 무조건 쫓아내는 식으로 팽시기를 끄는 아니다. 저는 상당히 그 명예를 존중해주면서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이래서 이게 서로 대화를 통해서 다 잘 되자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뭐 권성동, 장제원, 김기현 타계 우리 선거 이기자 같이 잘 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좀 배려하면서 모양새를 갖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게 권성동 의원들에게 저는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 논다. 그러면 이게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데 법무부 장관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재명, 문재인 다 잡아줘야 돼요. 자, 그렇다면 누가 하느냐 말이에요. 저는 권성동만한 분이 없다 봐요. 진짜 이분이 법에 대해서 최고 전문가고 법사위원장도 했잖아요. 그러니 차라리 본 위원장 당시 법무부 장관 중요하니까 이것 좀 역할해서 이재명, 문재인 때려잡자. 그리고 이게 용토에서 더 좋은 사람 우리 하면 공천개혁도 되고 다 좋지 않냐. 이게 일석삼조거든요. 너무 좋죠. 이렇게 명예를 해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장제원 의원도 필요하다면 부산시장 중요하니까 그것도 이게 더 큰 꿈이 또 있으니까 장제원 의원도 조금 있으면 바로 선거 아닙니까? 이렇게 명예롭게 서로 대화를 통해서 좀 이렇게 풀어나가는 하다못해 김기현 대표도 마찬가지. 저 비판도 했지만 저 김기현 대표 좋아합니다. 이번에 만약에 희생하고 용퇴하면 아니 선거만 이기면 총리 모셔야죠. 선거 이기면 1등 공신입니다. 그렇죠. 저는 김기현 대표도 언젠가는 결정한다. 이렇게 저희가 서로 그리고 꼭 하나 중요한 게 이런 거 해야 할 때 꼭 이게 들으면 안 되는 놈들 많이 있어요. 뭐 이준석이 같은 애도 있잖아. 야 뭐 1, 2주 뒤에 김기현이 쫓겨난다. 뭐 한동훈 카페 깔아준다. 이런 이준석이 말 이런 거 쓰레기입니다. 이런 거는 노이즈입니다. 이런 걸 듣고 결정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뭐 아까 누구의 그 여자 우리 그 장재원 고소했던 그 김영호의 그 비서 수조. 아니 김영호의 그 비서 깜도 안 되는 뭐 있잖아요. 영도 그래 영도. 이런 자들 황보승이 이런 자들 말 들으면 안 됩니다. 황보승이 그 국회의원 될 때 공천할 때도 깜이 안 된다고 김영호가 자기 비서를 그 공천 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이자가 뭔데 장재원을 비난합니까? 우리가 애정어리게 비판한 거하고 황보성이가 장재원을 비난하는 거 틀리단 말이에요. 완전 틀리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다 당을 위하는 마음, 윤석열 정권의 마음이 똑같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서로 감정 자극이 아니고 서로에게 좋은 방향으로 대화를 통해 풀어보자. 저는 이래 봅니다. 예, 저도 뭐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이 아시겠지만 혁신이가 뭘 한다면 간섭을 잘 안 하세요. 그냥 재량에 맡겨 놓으세요. 그래서 제 생각은 혁신이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나 메시지가 대통령이 뒤에서 뭔가 전달했거나 요구사항이 들어갔거나 하는 반영이 안 된 그냥 순수한 혁신이의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직까지 조율은 안 했다, 못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혁신이가 가는 방향은 좋은데 이걸 그냥 너무 강요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방향성을 제시하는 측에서 당과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다 조율할 수 있게끔. 왜냐면 지금도 이주선점 잘하고 있죠. 공매도 금지라든지 메가시티 당도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호 보완을 해나가면서 나가야 되고요. 두 번째,
제가 그 장재현 의원님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인수위에 제가 같이 있었잖아요. 제가 장재현 의원님하고는 뭐, 악연도 있고 인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장재현 의원님 대놓고 이 방송에서 막 까거나 그러질 않잖아요. 네. 왜냐하면 장재현 의원님도 지금 우리 당이나 지금 우리 정부를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사감을 갖고 대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장재현 의원님 존경하고요. 조상교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